르노 필랑트, 지난번에는 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지금은 아이코닉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필랑트는 엔트리 트림인 테크노부터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트림 기본 가격으로 보면 이 아이코닉이 에스프리 알핀보다 275만원 낮은 4,696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기왕이면 에스프리 알핀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이코닉과 에스프리 알핀은 기능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아 취향 차이로 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코닉이냐 또는 에스프리 알핀이냐 꼼꼼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 르노 필랑트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복습 차원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이 필랑트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랑트는 르노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인데요. 첫 번째가 그랑콜레오스였고요. 참고로 이 필랑트라는 이름은 별똥별이라는 뜻인데요. 레터링에도 그 형상이 있고요. 또한 이 루프라인도 밤하늘 별똥별 꼬리처럼 뒤로 갈수록 낮게 이어집니다. 차급은 이 세그먼트 크로스오버 준대형입니다. 전체 길이는 4915mm, 전폭은 1890mm, 휠베이스는 2820mm인데요. 하지만 전고, 즉 차 높이가 1635mm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히려 쿠페를 살짝 높인 듯한 비례인데요. 파워트레인은 단위사양입니다. 가솔린 1.5 터보 엔진에 100kW 구동 모터, 60kW의 보조 모터가 붙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합산 총 출력 250마력을 발휘하고요. 공인 복합 연비는 15.1km/L예요. 플랫폼은 그랑콜레오스와 동일한 CMA 플랫폼인데요. 볼보 그리고 폴스타 계열과 공유하는 안정성이 검증된 베이스입니다. 다만 르노 코리아가 재설계를 했고 그랑콜레오스와도 차량의 크기나 최고 출력 또 세팅도 다릅니다. 또한 여기에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에스프리 알핀을 보면서 상위 트림이니까 당연히 더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파고들면 이 트림의 차이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에스프리 알핀은 르노 로장주 로고와 라디에이터 그릴에 라이팅이 더해졌습니다. 확실히 어두운 밤이나 터널을 지날 때 좀 더 화려하겠죠. 보다 존재감을 과시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차분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선호한다면 그 부분을 크롬으로 처리한 이 아이코닉의 깔끔한 페이스도 괜찮습니다. 후면부도 살짝 다르죠. 알핀은 어퍼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렁크 윗부분이 글로시 블랙으로 마감이 되고 르노 로장주 로고와 필랑트 레터링에도 파란색 배경이 들어갑니다. 루프도 메탈릭 블랙이라서 만약 밝은 외관 컬러를 선택한다면 투톤 바디 같은 스포티함이 더해지는데요. 하지만 어두운 외관 컬러라면 지금 이 차처럼 티가 덜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다르죠. 알핀은 좀 더 스포티하고 다크한 20인치 휠, 그리고 아이코닉은 같은 20인치 크기지만 밝은 투톤 컬러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실내 공간에서는 알핀이 헤드라이닝과 A필러를 스웨이드로 마감한 게 체감적으로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이코닉은 멜란지 트림인데요. 이것도 오밀조밀하게 만졌을 때 촉감이나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시트가 인조 나파 가죽인 건 동일하고요. 컬러는 기본적으로 아이코닉이 이 모던 브라운 또는 퓨어라이트 그레이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알핀은 블랙 또는 퓨어라이트 그레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알핀 전용의 데코, 스티치 그리고 포인트 장식들이 곳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도 좀 다른데요. 아이코닉은 이 도어 쪽에, 그리고 뒷좌석 도어 포켓 쪽에만 들어가는데 알핀은 패널 그리고 1열 시트 상단, 또한 시트 후면에도 조명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 외에 기능적인 요소로는 단 하나, 이 스마트 룸미러가 알핀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지고요. 아이코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는 시그니처 패키지 중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그 밖에 주행이나 에이다스, 안전 사양은 동일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자동 차로 변경 보조, 긴급 제동 보조, 후방 긴급 제동 보조, 또 360도 어라운드 뷰, 풀 오토 파킹 보조까지 두 트림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핀 역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이코닉에 275만원을 더하면 빛나는 그릴과 전면 로고, 블랙 루프와 어퍼 테일게이트, 다크 휠, 스웨이드 헤드라이닝과 A필러, 알핀 로고의 시트 데코와 블루 스티치, 확장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스마트 룸미러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알핀 웰컴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기능적, 실용적인 차이보다는 디자인과 감성 차이가 주로 이루는데요. 필랑트가 사실 엔트리 트림인 테크노부터 이런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이 풍부하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코닉부터는 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20인치의 저소음 폼 타이어, 전면 및 1, 2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동승석 디스플레이, 풀오토 파킹 보조나 후방 긴급 제동 보조, 헤드레스트 일체형 라운지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8방향의 이 운전석 파워 시트,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 등 필랑트의 핵심 셀링 포인트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코닉만으로 이 필랑트의 매력을 충분히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원 그리고 수치상은 모두 아이코닉과 알핀이 동일한데요. 그래서 아마 저번과 차이점을 느끼기보다는 필랑트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느꼈던 것처럼 이 초반 가속력이 그랑콜리오스보다 한결 좋습니다. 단지 총 출력을 높인 것 뿐만이 아니라 그랑콜리오스보다 한결 무거워졌는데 복합 연비는 15.1km/L로 인증받은 것도 꽤나 인상적인데요. 물론 계속 급하게 가속하고 정지하고 속된 말로 차량을 조지면은 연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환경, 특히 도심에서 흐름에 맞춰 달리면 공인 연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도 누적 주행이 3,500km 이상을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15.6km/L로 공인보다 높게 찍혔고요. 사실 자기 차도 아니고 렌터카나 이런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밟게 되는데 그래도 연비가 꽤 높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점은 이런 주행 질감도 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감응형 대포가 전 트림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노면의 진동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댐퍼입니다. 이런 고속 직진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반대로 코너 구간에서는 단단하게 잡아줘서 안정감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댐핑 스트로크가 길게 푹신푹신 물렁물렁 하진 않고요. 전반적으로는 단단한데 이런 쇼크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끝단을 아주 부드럽게 잘 감싸줍니다. 살짝 쫀득하게 좀 고급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주행시의 승차감이 좋은데요. 또한 이 시트의 착자감도 승차감에 걸맞게 몸을 편안하게 지지해 주는데요. 그리고 차량 내외관을 아무리 고급스럽게 치장하고 승차감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행 시에 여기저기서 소음이 들어오면 만족감이 떨어질 텐데요. 필랑트는 전반적인 방음 대책, 이런 정숙성이 좋은데요.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폭넓게 두르고 또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빠르게 달릴 때도 꽤나 조용합니다. 타이어도 저소음 폼이라서 이런 하부 소음도 적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전기 모터로 조용하게 주행하다가 엔진이 개입되는 과정이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필랑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런 소음 대책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개입되는 엔진음 자체도 그렇게 듣기 싫게 거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엔진음의 톤이나 음색이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에요. 주행 모드는 마찬가지로 AI,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회생 제동은 자동, 저, 중, 고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에는 클리어 뷰 기능도 있어서 꼭 오프로드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차 아래를 비춰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아이코닉은 필랑트의 핵심을 전부 담은 트림이에요. 기능적으로는 이 아이코닉에 AR, HUD 플러스 스마트 룸미러 옵션 163만원을 더하면 4,860만원으로 에스프리 알핀보다 110만원 저렴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는 셈이에요. 필랑트 구매 시의 우선순위가 이 가성비와 기능이라면 아이코닉, 알핀 감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에스프리 알핀으로 선택지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조석에 오니까 아까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보조석 스크린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3인치 크기로 설정된 테마 배경 화면이 보이고요. 웨일에서는 마치 애플 카플레이 같은 형상인데요. 여기서 이달의 앱, 유튜브, 네이버 TV 등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디오, 비디오, 소셜미디어, 웹툰까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조 메뉴인데요. 여기서는 차량의 온도나 바람 세기, 심지어는 뒷좌석까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다양한 앱들을 모아놨는데요. 달리면서도 운전석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수석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시네마에 들어가면 스크린 히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OTT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R-레이싱이라는 게임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AR 설정에 따라서 지금 달리고 있는 실제 도로 위에서 이렇게 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달리는 다른 차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확장된 보조 스크린이 기본 적용된 게 테크노 트림 대비 아이코닉 트림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기본적인 이런 승차감이나 정숙성 모두 운전석에 앉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앞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앉았을 때 좁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손잡이 역할도 해주고요. 2열로도 자리 옮겼습니다. 아까 1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2열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정숙성 측면에 있어서 1열과 비슷한 수준으로 꽤 편안합니다. 보통 1열 대비 2열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랑트는 1열뿐 아니라 2열도 상당히 편안하네요. 마찬가지로 옆에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큼지막한 파노라마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햇빛 차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거나 덥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뒤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측면이나 하부는 물론 뒤쪽에서의 소음도 적어요. 지금은 콘크리트 바닥을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타이어 소리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필랑트는 루프가 뒤로 갈수록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탑승 전에는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 머리 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하지만 178cm 정도의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워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머리 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송풍구 또 그리고 여기서 2열의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있고요. 열선이나 온도 모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60W 충전 단자예요. 또 기본적으로 암레스트, 컵홀더, 독서 등도 갖추고 있고요. 이 도어 포켓 쪽에 무드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편의 장비뿐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의 소재나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자감, 쿠션 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지 1열뿐 아니라 2열 탑승객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옷걸이도 있네요. 그리고 1열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인데 2열도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이 진짜 예쁘다. 여기서 보는 게.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어요. 기본 633L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는 2050L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1열 시트 뒤쪽에는 이렇게 여기 태블릿 거치대라든지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홀이 있어요. 이런 시트 백도 마감을 상당히 잘 했고요. 그 아래에는 그물 타입입니다. 필랑트는 앞으로 르노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2027의 일환으로 2027년 초까지 중남미, 중동으로 수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부산 공장에서 전량 생산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르노의 글로벌 플래그십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꼼꼼하게 개발해 검증받은 다음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과연 필랑트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성적표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 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